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북구북구의 박근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오피스텔하고 오피스를 이제 그 세제 혜택 관련해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률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 및 그 오피스는 건축물 분양에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70에서 80% 정도 이상 그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40에서 50% 정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거 법률에서도 차이가 있다시피 그 정부에서 이제 제공해 주거나 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출 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70에서 80% 이상도 이제 받는 사례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출 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이 이제 많이 받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근데 손해도 이제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히 이제 수익만 쫓았다가 그 떨어질 때 이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좋은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투자의 대상에 좋은 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악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그 근거 법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투자해서 가장 또 좋은 부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셨을 때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이제 이런 좀 차이점이 주택에 또 미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되고,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깐 이제 잘못 관리를 했을 땐 주거용으로 돼서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이 부분을 그 가입하지 않으면은 종합부동산세에 이제 엄청나게 그 과대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도 이제 받으시면서 투자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임대를 놓을 때 그 일반 업무용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가세 환급은 이제 모두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부분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만 이게 부가세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 부분은 없고 그냥 일반 계산서로 이제 그 발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가세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에 관한 규제들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전매의 제한이 이제 많이 있는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전매가 모두 다 가능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호실 그 미만이었을 때만 전매가 가능하고, 100호실 이상이었을 때는 그 규제에 의해서 전매를 그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전매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으로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토지분, 우리가 그 일반 주택에서 뭐 6억 원 이상 막 80억 원 업무용에서 8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토지 부분만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 합산과세가 적용이 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함이 되지 않는 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과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주거용, 뭐 토지분 관계없이 이제 공시 기준 시가에 이제 금액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지식산업센터는 그 건물분은 미포함이 된다라는 걸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세제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주거용 6억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모두 다 합산 과세가 되는데 오피스텔이 주거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로 주거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6억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그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6억 원 이상에서 이제 11억 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이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세제 혜택은 이게 좀 가장 큰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이제 50% 감면 혜택을 줍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그 가장 큰 혜택이고, 근데 요건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이런 혜택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준 이유는 실입주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내가 이제 실입주를 해서 사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감면 혜택을 주어지는 부분이고, 뭐 나중에 만약에 그 감면 혜택에 대한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위반으로는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기만 하는 부분이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지금 내가 뭐 5년 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다 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고 나중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내가 이전을 하거나 임대를 하실 때는 그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토해내면 되니까 크게 뭐 무리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다 그 취득세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우선 적용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이제 뭐 감면 받으시는 거에 대한 뭐 토해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까지에 대해서 매년 감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진행하셔서 뭐 1년, 2년이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은 좋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혜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구북구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북구북구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